아버지가 남긴 건 통장이 아니었어요. 금고 안에 있었어요. 폐업한 철물점 한쪽 구석, 아무도 열어보지 않은 낡은 금고 속에 아버지의 진짜 마음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걸 열어보는 순간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지내셨지만 사실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아무도 모르게 오직 저만을 위해 준비해 두셨던 거예요. 오늘은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시작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오빠가 통장을 꺼내던 그 밤부터 폐업한 가게 안에서 금고를 열었던 순간까지 절대 예상 못 하실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 아버지 이름은 이진수 씨예요. 올해 67살이셨고 30년 넘게 동네 철물점을 운영하셨어요. 큰 가게는 아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나사 하나, 페인트 하나 사러 오면 아버지는 항상 봉지에 몇 개 더 넣어 주셨어요. 장사꾼이라기보다는 그냥 동네 아저씨 같은 분이셨죠. 그 가게가 있던 건물, 아버지가 30년 전에 직접 매입하신 거예요. 그 시절엔 작은 금액으로도 살 수 있었던 낡은 건물이었는데 지금은 그 동네도 많이 올라서 꽤 값이 됐어요. 아버지는 그 건물을 팔면 노후가 든든할 거라고 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아버지 재산이라면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오빠 정훈이는 저보다 10살이 많아요. 장남이고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많이 기대를 거셨어요. 오빠는 그 기대를 꽤 잘 활용했어요. 아버지한테 뭔가 필요하면 항상 오빠가 나섰고 서류 정리, 세금 신고, 은행 일도 다 오빠가 맡아서 했거든요. 제가 명절에 집에 갈 때마다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빈아, 아버지 걱정 말아라. 다 준비돼 있으니까. 그땐 그냥 건강 얘기나 노후 준비 얘긴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야 알았어요. 아버지가 그 말씀을 하실 때마다 표정이 조금 이상했다는 걸요. 웃고 계셨는데 눈이 웃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2년 전부터 아버지 건강이 안 좋아지셨어요. 처음엔 그냥 당뇨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보니 합병증이 생기셨던 거예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어서 자주 내려가진 못했는데 갈 때마다 아버지가 많이 야위어 계셨어요. 그때 아버지 가게에 오랫동안 일하던 직원 박씨 아저씨가 있었는데 한 번은 제가 갔을 때 박씨 아저씨가 저를 한쪽으로 데려가더니 뭔가 말하려다가 그냥 멈추셨어요. 이게 아니 됐어요. 제가 괜히 오해한 건지도 모르니까. 그러면서 그냥 가게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때는 그냥 넘겼는데 나중에 그 장면이 계속 생각났어요. 아버지는 작년 11월에 돌아가셨어요. 입원하신 지 사흘 만에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셔서 저는 급하게 내려갔는데 도착했을 때는 이미 눈을 감으신 후였어요. 그게 제일 아파요. 마지막 말을 못 들은 게 장례식장을 준비하면서 오빠랑 선미 형수가 다 도맡아서 했어요. 저는 옆에서 뭘 도와드릴까 물어봐도 오빠가 괜찮아. 우리가 할게 라고 하면서 자꾸 저를 밀어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저를 멀리 두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땐 장남이니까 그러려니 했죠. 조문객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그날 밤이 됐어요. 그리고 오빠가 가방을 열었어요. 조문객이 거의 다 빠지고 저랑 오빠, 형수 셋이서 장례식장에 남았을 때였어요. 오빠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더니 저한테 내밀었어요. 수빈아, 아버지 통장이야. 가져.
봉투 안에 통장이 하나 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게 뭔지 바로 알았어요. 아버지 은행 통장이요. 펼쳐보니까 잔액이 1,200만 원이었어요. 이게 다야? 제가 물었어요.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아버지 통장에 남은 거 전부야. 저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30년을 운영한 철물점에 건물까지 있던 아버지의 전 재산이 넷내 200만 원이라고요?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뭔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버지 가게로 갔어요. 그런데 철물점이 없었어요. 간판이 내려져 있고 셔터가 내려져 있고 입구에 임대문이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폐업 처리가 된 거예요. 옆 가게 아주머니한테 여쭤봤더니 아, 거기 1년 전에 팔렸어요. 그 주인 아저씨 아드님이 처리했던 것 같던데 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아버지가 가게를 팔았다고? 1년 전에? 그리고 저한테 한마디도 없이? 그러면 그 돈은 어디로 간 거예요? 저는 바로 등기소에 가서 아버지 명의 건물 등기를 떼봤어요. 건물은 이미 2년 전에 매각이 돼 있었어요. 매각 당시 서류에는 아버지 도장이 찍혀 있었고, 위임장에는 아버지가 오빠한테 권한을 줬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서명도 아버지 서명이었어요.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걸 검토받기 전에 먼저 오빠한테 전화했어요. 오빠, 가게랑 건물 언제 판 거야? 전화기 너머로 오빠가 잠깐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아버지가 직접 하신 거야. 나는 그냥 도왔을 뿐이고. 그 목소리가 너무 차가웠어요. 당황한 게 아니라 준비된 대답 같았어요. 저는 그 주에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서류를 보여드렸더니 변호사분이 매각 금액을 확인해 보자고 하셨어요. 시세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 가게 건물 포함해서 약 2억 8천만 원 규모였어요.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조회를 해 보니까 아버지 계좌에서 일정 금액씩 여러 번 나눠서 빠져나갔어요. 오빠 이름으로 계좌 이체된 내역이 있었고, 나머지는 오빠 부부 명의로 등기된 아파트 장음 납부일과 시기가 딱 겹쳤어요. 오빠가 2년 전에 새 아파트를 샀거든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손이 너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쥐기도 힘들었어요. 저는 오빠한테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어요. 오빠는 처음에 시간이 없다면서 미루다가 제가 변호사가 같이 온다고 하니까 그제야 나왔어요. 카페에서 만났는데 오빠는 저를 보자마자 선수를 쳤어요. 수빈아,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아버지가 건강 악화되면서 직접 관리하기 힘드니까 나한테 다 맡기신 거야. 처음부터 아버지가 원하셔서 한 거고 나는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야. 형수 선미 씨도 옆에 앉아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저는 통장 내역을 꺼내서 테이블에 올려놨어요. 그럼 이 돈은요? 이게 다 아버지 동의해. 오빠 아파트 장음으로 간 거야? 오빠가 얼굴이 굳어지더니 말했어요. 아버지가 주신 거야. 내가 30년 동안 아버지 옆에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수빈이 너는 서울 가서 제 인생 살았잖아. 나는 아버지 가게도 도와드리고 병원도 모시고 다니고 다 했잖아. 그 대가를 받은 거야. 그 말이 어이가 없었어요. 대가라고요? 부모님 곁에 있는 게 대가를 받아야 하는 일이에요? 더 황당한 건 서류가 다 아버지 서명으로 되어 있어서 법적으로 당장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변호사분도 위임장과 서명이 유효한 이상 민사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입증이 쉽지 않다고 하셨어요. 저는 벽에 막힌 것 같았어요. 그 상태로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았더니 박 씨 아저씨였어요. 아버지 가게 직원으로 20년 가까이 일하셨던 분이요. 수빈 씨, 나 박상철이에요. 미안한데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는 그 순간 아버지 병환 때 박 씨 아저씨가 말을 멈추셨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뭔가 알고 계셨던 거죠. 박 씨 아저씨가 말씀하셨어요. 사장님이 돌아가시기 6개월 전쯤에 나한테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셨어요. 근데 정은 씨가 가게에 오는 바람에 못 하셨고 그 이후로는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사장님이 그때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숨을 멈추고 들었어요. 박 씨 아저씨가 전해주신 말은 이랬어요. 아버지가 그러셨대요. 금고 열쇠는 수빈이한테 줘야 한다고. 가게 안쪽에 있는 낡은 금고 거기 수빈이한테 줄 게 있다고. 정훈이는 모르는 거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금고요? 아버지가 금고에 저한테 줄 게 있다고 하셨다고요? 박 씨 아저씨가 말씀하셨어요. 가게가 팔리기 전에 제가 금고는 건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새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금고가 그대로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전화를 끊고 코트를 집어들었어요. 지금 당장 내려가야 했어요. 다음 날 새벽 기차를 타고 내려갔어요. 박 씨 아저씨가 가게 열쇠를 갖고 계셨어요. 임차인 계약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서 가게 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셔터를 올리고 들어가니 가게 안이 텅 빈 차에 먼지만 쌓여 있었어요. 아버지가 30년을 일하셨던 공간이었는데 이렇게 비어 있으니 가슴이 먹먹했어요. 금고는 가게 안쪽 창고 구석에 있었어요. 크지 않은 금고였는데 겉에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어요. 오래 손대지 않은 흔적이 역력했어요. 박 씨 아저씨가 아버지한테 받아뒀다는 금고 열쇠를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수빈 씨, 저는 밖에 있을게요. 혼자 여세요. 저는 금고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한참 망설였어요. 손이 떨렸어요. 뭔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막상 열려니까 무서웠어요. 아버지가 남긴 게 뭔지,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모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근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이걸 남기셨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아버지는 항상 이유 없이 뭔가를 하시는 분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열쇠를 꽂았어요. 딸깍 소리가 났어요. 금고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안에 서류 봉투 두 개가 들어 있었어요. 하나는 두껍고 하나는 편지 봉투였어요. 저는 두꺼운 봉투를 먼저 꺼냈어요. 두꺼운 봉투 안에 서류가 여러 장 들어 있었어요. 첫 장을 꺼내서 펼쳐봤어요. 생명보험 증권이었어요. 아버지 이름으로 가입된 사망보험이었는데 수익자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수빈. 제 이름이었어요. 아버지가 언제 이걸 가입하셨는지 확인해 봤더니 오빠가 처음 위임장을 받아서 재산 처리를 시작하기 바로 전이었어요. 마치 타이밍을 맞춰서 가입하신 것처럼요. 보험금 총액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아버지가 건물을 팔기 전, 오빠에게 다 내주기 전, 딱 그 직전에 이 보험을 가입해 두셨던 거예요. 편지 봉투를 열었어요. 아버지 손글씨였어요.
요즘 보기 드문 볼펜 글씨, 획이 굵고 또박또박한 아버지 글씨. 처음엔 읽다가 눈물이 차올라서 멈춰야 했어요.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수빈아, 아버지 미안하다. 정은이가 가게 건물 다 가져간 거 아버지 다 알고 있었다. 처음엔 막으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병드니까 서류 들고 오는 거 거절을 못했다. 가져가는 거 보면서도 말 한마디 못했다. 대신 이걸 남긴다. 보험은 아무도 모른다. 정은이도 모른다. 이게 아버지가 수빈이한테 줄 수 있는 전부다. 아버지가 수빈이를 아끼는 거 수빈이는 알지? 저는 철물점 창고 바닥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아버지는 오빠한테 아무것도 못 막으셨지만 그냥 당하고만 계셨던 게 아니었어요. 몸이 약해지면서도 마지막 남은 힘으로 딸을 위해 뭔가를 챙겨두셨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작은 거예요. 이미 2억 8천이 빠져나간 뒤니까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 저한테 미안해 하셨다는 것, 그리고 끝까지 저한테 뭔가를 남겨주려고 하셨다는 것. 그게요. 그게 전부였어요. 보험증권을 가슴에 꼭 안고 저는 그냥 아버지 생각에 실컷 울었어요. 저는 아버지 편지와 보험증권을 들고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변호사분이 편지를 보더니 이게 상당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편지에서 직접 강제성이 있었음을 시사했고, 위임장 날짜와 보험 가입 날짜의 연관성도 농어가 될 수 있다고요. 보험금은 수빈이 단독 수익자였기 때문에 상속 문제 없이 바로 청구할 수 있었어요. 3억 원이었어요. 그리고 오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시작했어요. 오빠는 처음엔 거세게 나왔지만 통장 이체 내역과 아파트 장음 시기가 맞물리는 증거들이 쌓이자 합의를 제안해 왔어요. 오빠 부부가 1억 2천만 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어요. 합의 이후로 저는 오빠와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아요. 가끔 어머니 기일 같은 날에는 얼굴을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솔직히 지금은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형제라서 용서해야 한다고들 하지만 용서는 마음이 준비됐을 때 하는 거잖아요. 억지로 하면 용서도 아니니까요. 저는 지금도 아버지 편지를 가끔 꺼내 읽어요. 볼펜 글씨로 또박또박 쓰인 그 몇 줄이요. 수빈이를 아끼는 거 수빈이는 알지? 네, 알았어요, 아버지. 이제 알았어요. 그걸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살아 계실 때 더 자주 내려갔을 텐데요. 그게 후회가 돼요. 많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수빈 씨 사연을 전해드리면서 저도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 상황을 알면서도 말 못하고 떠나신 아버지 마음이 더 아프게 다가왔거든요. 주변에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 또는 오늘 이야기가 남 얘기 같지 않으셨던 분 계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꼭 들려주세요. 저도 읽겠습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하시면 매주 이런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 영상 올라올 때 바로 알려드려요.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